여기 한 구독자분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대출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 과열된 주식시장, 장기간의 하락 횡보는 배제해도 될지, 연평균 10% 성장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닐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앞으로 S&P 500 5년간은 무조건 20% 이상씩 오르는 강한 상승장 올 거라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장 구독 취소하셔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적어도 3년간은 조정장, 하락장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나 AI가 주가에 재반영될 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당장 구독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이 부분, 지금이 과열된 시장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시장의 상황에 흔들림 없이 계속 매수해 나가는 게 좋은 투자겠죠. 그리고 장기간의 하락 횡보 배제해도 될지 당연히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의 10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게 우상향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초장기간의 하락과 횡보 기간은 늘 있었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림 다 지나고 난 후에 보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지, 왜 저 하락장을 못 버티고 주식을 파는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최근 사건을 가져오자면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 사태,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파국을 불러왔고요.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긴 할지 경제 불황을 넘어서 지구 종말론까지 그 큰 사건이 바로 여기 이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니까 정말 머쓱하죠. 근데 앞으로도 세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쟁이 날지 바이러스가 터질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근데 언젠가 하락장은 올 거니까 하락장 끝나고 매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1조 1원과도 같은 주식의 법칙, 시장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은 장기적 우상향한다. 이 두 문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일보다는 오늘 매수하는 게 확률적으로 저렴하고 오늘보다는 어제 사는 게 또 더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10% 성장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우선 아까 전에 S&P 500의 그래프를 보면 과거 100년을 평균으로 보아도 연평균 약 10%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최근 30년을 떼어서 보아도 최근 30년 평균 역시 약 10%, 최근 10년 평균은 15%, 최근 5년은 약 13%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S&P 500 앞으로도 10%씩 오를지 정확한 수치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1조 1원과도 같은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 이야기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원래 끊임없이 불편해하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음악을 혼자 듣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불편하니까 이어폰이 개발됐죠. 작고 편한 게 정말 혁명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쓰다 보면 계속 행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시되고 인간은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그렇게 적응되면 뭔가 또 불편한 게 눈에 치이죠. 줄이 없으면 더 편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무선 이어폰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유선 이어폰으로는 못 돌아갈 정도로 바로 적응해 버리고요. 이 무선 이어폰 충전하려고 보니 유선 충전을 해야 하는 게 또 불편해서 이렇게 더 편한
무선 충전기가 개발됩니다. 자, 이런 게 당연히 이어폰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인간의 삶과 맞닿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우리는 순식간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불편해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이것보다 더 편하고 좋은 게 있을까 싶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오히려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고요. 생산이 곧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출을 통한 배당금 지급과 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알겠는데 왜 S&P 500인지, 그러니까 다른 ETF도 좋은 게 많지만 우선 전 세계 195개의 나라 중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약 100개국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치면 약 21경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8경 원이 상위 10개국의 주식이고 나머지 3경 원이 약 90개국의 주식입니다. 상위 10개 국가에 아주 많이 몰려있죠. 자, 그러면 상위 10개 국가의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이 상위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냐면 2위부터 10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작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미국 기업 중에서 상위 500개 기업을 담아놓은 S&P 500, 상위 500개에 해당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딱 500개의 기업인데 이 규모가 미국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부터 12국가의 시가총액의 합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S&P 500이죠. 제일 큰 그물을 던져놓고 여기에 물고기가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 물어보는, 이 역시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업 중에서도 1등의 힘을 믿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달리는 말들 다 잘 달리겠지만 그 중에서 나는 1등에서부터 500등의 말에 올라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S&P 500에 속해 있는 애플, 테슬라와 같은 대형 기업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걱정된다면 이 역시 S&P 500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S&P 500은 상위 500등 안에 들어온 기업의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501등으로 밀려나면 알아서 탈락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만약 S&P 500의 성장이 걱정된다면 전 세계의 성장 자체를 걱정해야 맞고, 이 말은 즉 인간들이 더 이상 발전하고 싶어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주체인 기업이 돈을 벌기 싫어하는, 전 세계적으로 단체 우울증이 오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성장은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적응하는 동물인 인간 성향의 본질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인사 김승호 회장님의 한마디를 들려드리자면, 돈에는 인격이 있고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돈은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다. 돈을 좋은 곳에 보내주면 더 큰 존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돈을 항상 소중히 대하고 하나의 인격처럼 다루어라. 정말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돈을 소중히 다루고 좋은 곳에 보내주는 것, 근검절약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돈을 그냥 많이 벌자라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돈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선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인간의 본질상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장기 우상향할 것이고, 그런데 그 전체 주식시장 중 45%라는 높은 비중이 S&P 500입니다. 100년간은 10%의 성적을 보여줘 왔지만 앞으로는 더 높을지,
더 낮을지 그 수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자일리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명쾌한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주식의 본질 S&P 500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